포상금 나옵니다. 이제 포상금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시험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이 포상금은 어디다 어떤 사람을 포상금 신고하면 나오냐? 자, 신고 고발 관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신고 고발은 등록관청에다 해도 되고 어디? 수사기관 아무데나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는 것은 등록관청에서만 포상금이 나온다는 거. 지급관청은 등록관청이란 말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냐? 이거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옵니까? 대상자.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이걸 무등록업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신고하면 나오죠? 거짓 등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한 사람?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이분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약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거등자. 이렇게 안겨버리세요. 그러면 이 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연습할게요. 초과 보수 받은 사람 신고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 그러면 직접 거래한 사람? 안 들어있죠. 그럼 이중 등록한 사람? 안 나와요. 이중 소속한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만 신고해야 포상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들 신고했다 해서 100% 포상금이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럼 뭐가 또 충족돼야 돼? 두 가지. 첫 번째가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서구청에서 다 이분들 잡아놓은 다음에 신고하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당연한 소리죠? 또 하나가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나와요. 공소 제기란 것은 이제 소를 제기했다는 소리거든요, 검사가. 그러면 소를 제기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어갖고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나와본 거예요. 이런 경우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옵니다.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검사가 소를 제기했죠. 근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포상금 나와?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일단 포상금 나와요. 뭐가 하면? 공소 제기. 근데 이제 이것은 혐의는 인정된데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삼창작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포상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예 검사가 누가 거짓 등록했다고 신고 들어와서 검사가 조사하다 보니까 혐의가 없다.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중요해요? 법원이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를 하든 기소유예를 하든 이런 경우에면 포상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검사가 아예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포상금 안 나와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둘 것이 금액, 건당 얼마? 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도 해주죠? 얼마 범위 내? 50% 범위 내. 범위 내입니다. 협회에서 보조해 준 게 아니고 국고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신청 들어가면 또 언제 나오냐고 관심사죠? 네. 언제 나와? 1개월인데 지급 결정, 신청일이 아니란 거 1개월 이내 보상금이 나온다.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 들어갈 수 있죠? 네. 이때는 균등배분이라 그러죠? 네. 균등배분. 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한 대로 보상금 지급하죠? 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서 2건 이상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나와요. 최초로.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가 풀려. 끝났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317페이지 밑줄 볼게요. 첫째 줄. 신고, 고발 대상자 및 기관 나와 있죠? 네. 첫째 줄.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등록관청 수사기관 나와 있죠? 네.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게 무거 등장이에요. 네. 1번이 무등록업자,
2번이 거짓 등록, 3번이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양수돼요, 받은 자. 자, 무거, 등자 이렇게 한개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갈 2번 첫째 줄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 번호 매기시고 이거 발견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녹색 3번으로 들어갑니다. 포상금 지급권자는 첫째 줄 누구만이 가능하다? 등록관청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뒷페이지. 그래서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포상금 지급은 두 번째 줄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신청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청하잖아요. 그럼 언제 결정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라 나와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포상 금액 첫째 줄은 건당 얼마? 50만. 두 번째 줄 국고에서 얼마까지? 50% 범위 내에서. 국고도 동그라미 있어요. 옛날에 이걸 뭐 협회에서 또 이렇게 보조한다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 동그라미 균등. 그럼 하나 사건은 50만 원이죠? 그러면 균등 배분 얼마? 25만 원.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요. 그럼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합의 각서를 제출해야 돼요. 무슨 각서? 합의 각서. 관청에서도 서면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합의 각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두 건 그러면 최초 이렇게 공부하세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최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러분 좋아하는 지도 감독하고 벌칙. 이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원이면서 중요하고 가장 머리 아프기도 하죠. 근데 이걸 잘해야만이 우리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와. 근데 되게 쉬워. 진짜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쉬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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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으면 쉬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독 관청이 있어요, 없어요? 감독 관청은 딱 세 가지.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 셋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분사무소, 시장무소, 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죠?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어요? 감독 기관 네 가지 알아야 돼.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면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독 받는 사람이 있죠? 대상자는 누가 되겠어요? 개공. 자, 봐보세요. 그럼 개공 감독 기관은 등록관청만이 돼요? 셋 다 돼? 다 돼. 그러니까 여기 서북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고, 충남도지사도 할 수 있고, 국장 다 돼요. 중첩적으로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한쪽만 된 게 아니라 중첩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서북구청 피해도 충남도에서 나올 수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도 감독 대상이 된다고 했죠? 무등록업자도 돼요? 네,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그리고 소공은 된다고 해석을 하라 그래서 이건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근데 해석상. 그러니까 이거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된다고 봐주세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보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보조는 뭔 써? 그리고 이제 감독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하고. 협회에서 배운 거하고. 행정명령이란 것은 자료 제출을 명한 걸 말하죠. 아까 했잖아요. 행정조사란 것은 사무소에 뭐 해서? 출입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행정명령은 자료 제출, 계약서, 확인설명서 가져와. 그래갖고 제대로 썼는가, 서명 날인 했는가, 빠진 거 없이 썼는가, 이거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는 사무소에 들이닥쳐서 조사한 거죠. 그러면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할 때는 그냥 해요? 증표 내봐야 돼? 증표는 공무원증하고 여기는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입니다. 아까는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였죠? 서식이 달라.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하고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서식이 다릅니다. 이걸 내보해서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제재.
개공이 위반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지정 취소 돼요? 안 된다고 이 앞쪽에도 했어요. 자, 무등록업자가 적발이 되면 3년하고 3천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공 뭐 해석상 가능하니까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328페이지 감독관청 몇 쪽 보세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법인 개공 분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장무소 구청장 나와 있죠? 이 감독기관 네 가지 외워야 되고. 자, 녹색 2번 감독대상 제목만 밑줄보세요. 개공하고 누구?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2번이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한 자 줄여서 뭐요? 무등록자. 그 옆에다가 소공된다고 적고 보조원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녹색 3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예, 제목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 밑줄 보세요.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 이거 좀 읽어 두시고. 그다음에 2번 어느 법? 2번. 그리고 자격 취소 정지란 단어 있어요? 자격 정지 동그라미. 자, 정지 동그라미.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소공. 그래서 이제 소공이 이 규정 때문에 해석상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것이 감독 내용이에요. 됐어요? 네. 자, 대표에 넘기세요. 4번에 보면 행정명령이란 단어가 있어요. 예, 첫째 줄.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가로로 묶어보세요. 자, 이 행정명령은 누구에게 부과돼요?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부과되죠? 그럼 왜 무등록업자는 없어? 무등록업자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생각을 해봐. 무등록업자는 모르지, 관청에서. 알면 이미 잡아갔지. 모르니까 자료 제출 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개공하고 거래정보. 뭐 이건 자주는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봐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계약서 확인 설명 가져와서 조사한다 이 말이야. 이건 개공하고 누구에게? 거래정보 사업자. 무등록업자는 안 들어있죠? 그 이유는 모르니까. 근데 행정조사 그 옆에다가 무등록업자 적으세요. 행정조사는 무등록업자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공, 거래정보, 무등록도 다 조사는 셋 다 되는 거예요. 뭐 개공도 될 수가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 셋 다 되는데 무등록업자는 이걸로만 가능한 거지, 그죠? 자,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 나와 있죠? 그리고 증표 제시할 때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협회 등의 협조 나와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국장, 시, 도지사, 등록관청 동그라미 채워 넣으시고 관계기관에 두 번째 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어요? 이런 조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것은 협조 요청권도 우리 법에 규정돼 있다. 이 정도만 이해되셨어요? 네. 제재. 자,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이요. 과태료. 지정취소 아니라고 적어 놓으세요. 까딱 잘못하면 틀려. 감독 위반하면 지정취소도 되고 500만 원 된다 그러면 소촉하게 막. 진짜요. 진짜요. 맨날 속아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이 단원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행정처분 파트에서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도표 있습니까? 도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나머지 이제 사유만 암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도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꾸 해야 돼, 잊어먹으니까. 등록 취소 처분 또 업무정지 처분 또 자격 취소 처분 또 자격 정지 처분 또 지정 취소 처분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처분청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처분청 머리 굴려보세요. 여기는 어디? 업무정지도 자격 취소는
시도의사. 근데 시도의사 중에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입니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거. 교부했던 곳에서 취소를 시켜요. 그래서 교부한 시도의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도 똑같죠? 그러면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면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있겠죠? 자, 머리 굴려보세요. 등록취소는 누구? 개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도? 개공. 자, 업무정지라는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도록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대상이 됩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되죠?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들이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 일 안 하고 있더라도. 이분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징역 받으면 자격 취소돼.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받으면. 됐어요? 다 돼. 그러면 이 개공은 결국 사유에 따라서 등록 취소 될 수 있고 업무정지 될 수 있고 자격 취소 다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정지는 오로지 누구? 소공. 왜 소공만 된다 그랬어요? 자, 소공은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격 정지라는 건 일정 기간 중개업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일 안 하니까 일단은 안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왜 안 돼요? 업무정지 제도가 따로 있어 없어? 있어. 업무정지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내용은 똑같거든. 일 못하게 한 거. 그래서 이제 오로지 소공만 되는 거야. 그리고 지정취소는 누구?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거정사. 더 줄이면 거사. 더 줄이면 거. 그렇지. 이제 나중에 10월달 가면 거 그러고 끝내야 돼. 지금 이제 거정서까지 하거든. 이해됐어요? 시간 없어. 10월 되면 시간 없어. 거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됐죠? 그러면 중개보조는 됩니까? 중개보조는 처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보조원. 아까 감독 안 된다고 했죠? 처분 안 되죠? 그럼 보조원 징역벌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잖아요. 2주 전에 고용인 할 때. 그러면 과태료는 중개보조원 과태료는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감독 대상 돼, 안 돼? 안 되죠? 보조원 이야기한 거야. 감독 대상 안 되죠? 그러면 행정처분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징역벌금은? 돼요. 비밀 누설하면 보조원 징역벌금 들어가. 그리고 과태료는?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과태료 안 된다고 했어. 보조원 과태료 안 돼. 적어놨나 모르겠네. 적어졌을 텐데. 옛날에 고용인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고용인. 거기 그 155페이지 안 적어놨어요? 도표에다가 내가 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안 적어놨나? 155페이지. 과태료는 안 적어놨어요? 그러면 거기다 적어. 과태료 X라고. 5번 밑에 직무교육 대상 옆에다 적으면 되겠네. 과태료 뭔스? 보조는 과태료 안 돼. 그러면 소공은? 소공은 과태료 돼, 안 돼? 돼. 그럼 그 위에다가 소공은 돼. 과태료 된다고 적어놓고. 보조는 X, 소공은 O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소공은 왜 되냐면 소공도 자격 취소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반납해야 돼.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보조원 그러면 쫙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격. 여러분 성격 중요하죠? 등록 취소는 기속이라 그랬어요? 재량이라 그랬어요? 둘 다. 기속은 하여야 한다. 재량은 할 수 있다. 이거 필치고 이거 임치잖아요. 기억나요? 업무정지는 재량. 명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기속 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는 재량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재량. 그럼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 기속 두 가지. 됐죠? 그 다음에 청문 들어갑니다. 청문은
사전구제 절차입니까? 사후구제 절차요? 사전. 미리 취소하기 전에 미리 변명기를 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청문 대상이 되는 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만? 그렇지. 오, 잘하네. 취소만. 그러면 정지는 청문 거쳐한 거죠? 의견 제출 기회만 주라 그랬죠? 그러면 청문 3가지 취소만 청문 대상이 된다는 이 청문 사유는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3가지는 청문 대상이 되고 2가지는 안 된다. 자, 3가지 청문 대상이 된다. 어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지금 취소만 청문 대상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냐고. 중개사법에서 나와. 공인중개사법.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청문 절차는 우리 법에 없어요. 그럼 어느 법이에요? 이거 행정절차법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 법적 근거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청문은 이 법적 근거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청문 사유는 어느 법? 중개사법.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자, 그래서 그 청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331페이지. 녹색 2번을 좀 봐주실래요? 녹색 2번 보고 있어요? 네.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청문 개념 밑줄 볼게요.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들 의견 동그라미, 증거 동그라미, 의견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래요. 의견도 듣고 증거도 조사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공인중개사법상 동그라미 쳐놨죠? 봐, 중개사법에 등록취소 자격증 3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중개사법이 법적 근거야. 근데 그 절차 규정은 우리 법에서 없어. 10일 전까지 통지해서 청문 뭐 하라는 절차. 이런 것은 어느 법에 나와? 그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어느 법? 이게 시험 자주 나와 법적 근거가.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뒷페이지 첫째 줄 중간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찾았어요? 두 번째 줄 자격정지 찾았어요? 이것은 청문은 안 거치고 의견 제출 기회만 주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행정절차법? 자, 네 번째 줄 나왔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라. 이 지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라.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는 건 우리 중개사법에 나온 게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 3번 밑줄 그어줬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3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청문 사유나 의견 제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되나? 원칙적으로 청문 거쳐야 되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문이 있어요? 이건 지금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행정절차법 내용인데 4가지 1, 2, 3, 4 이건 청문 안 거쳐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4가지 읽어봐. 다 읽었어요? 네. 그럼 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좀 찍어봐.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야? 4번. 예, 그게 아니고 2번만 밑줄 그으세요. 별표 쳐 아예. 처분의 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 우리 과목과 직접 관련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2번이 알아야 돼. 처분의 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밑줄 그어놨어요? 네. 이건 청문 안 거쳐도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격 취소는 자격증 양도 돼야 하면 자격 취소 맞죠? 네. 이것 때문에 걸렸을 때는 청문 거치고 나서 취소를 시켜야 돼. 그걸 안 하면 취소가 무효야. 취소가 안 된다고. 근데 이 징역형은 어디서 떨어져? 징역형은 어디서 내려? 법원에서 내리잖아요. 그 제목이 그거잖아. 법원의 재판 등, 법원의 재판 등. 금방 밑줄 그은 거. 그런 건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잖아요. 그러면 징역된 다음에 자격 취소시킬 때는 청문을 안 거치고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청문을 안 거치고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 징역형은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등으로 명백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차피 사법부에서 잘못했다고 징역 내렸어 안 내렸어? 그럼 청문은 어디서요? 법원에서요? 행정기관에서요? 그것도 이제 하면 이해가 안 돼 보지. 청문 실시권자부터 그럼 알아야 되겠네. 등록 취소 청문은 누가 실시해? 등록 관청에서요. 아니 취소하기 전에 기회를 주니까. 그럼 자격 취소는 청문은 누가 시켜? 시도지사가 하겠죠. 그럼 지정 취소 청문권자 누구예요? 국장이잖아요. 그럼 청문은 법원에서요,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럼 사법부에서 잘못해갖고 징역형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행정기관에서 구제 들어가면 구제가 되겠어, 저게? 불필요한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청문 안 거치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개념 잡았어요? 이건 청문은 사전구제 절차고, 그죠? 사전구제 절차잖아요. 미리 취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사법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구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까지 깊게 나오면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게 시험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푸는 요령만 습득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자격 취소 거칠 때 청문을 거쳐야 된다라면 거친다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출제자가 저렇게 이번 위반해서 뭐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할 때 청문을 거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거친다까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답이 나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번만 신경 쓰면 돼. 그 예, 네 가지 중에서 몇 번만? 2번. 처음으로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 자,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 끝. 끝났죠?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격 취득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밤낮으로 하고 있죠? 아, 밤낮으로 안 해? 낮에만 해? 그러면 일요일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해서 취득하고 영업하다가 자격 취소됐다고 가정을 해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된 다음에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되기 전에 이제 청문 거치고 나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취소가 딱 돼본 다음에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취득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걸어야지. 그렇지. 소송 걸어야지. 소송 걸어서 구제 받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게 사후구제입니다. 큰 4번. 그 도표 바로 위에 줄. 도표 바로 위에 있어요? 네. 사후란 단어 떠보라. 이게 사후구제 절차고, 행정심판이나 행정 뭐? 소송. 도표 바로 위에 줄. 사후 동그라미, 심판이나 소송을 거쳐서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거기 체크해 놓으라고. 밑줄 거 넣으라고. 그러니까 취소된 다음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소송이나 심판 걸어서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이걸 사후 구제라래. 사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청문에 대해서 깡그리 공부했어요. 네. 청문은 법적 근거도 시험에 자주 나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갑니다. 반납.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고 했죠. 네. 며칠 이내 반납? 7일 7일 이내. 누구에게? 등록관청. 처분청이 반납한가요? 네. 업무정지는 반납해요? 안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는 반납해요? 해요. 휴업은 반납하잖아요. 원봉. 근데 업무정지는 안 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가 돼야 되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비교가 되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점수 안 나와. 단순하게 해갖고는 점수 안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업무정지하고 휴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렇게 탁 왔다 갔다 해야 돼. 달달달 해야 된다고. 됐어요? 네. 근데 조금만 하면 돼. 잘 따라오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며칠이네? 7일이네. 그럼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라.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란 말이 있죠? 네.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처벌 들어가.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거든, 둘 다. 이건 사유서 제출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자격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겠죠? 그럼 지정 취소되면 지정서 반납해? 없어. 있었으면 진작 배웠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시효. 시효가 뭐예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지나면 행정처분 못 내린다 이 말이죠? 3년인데 그러면 이 시효 제도가 있는 건 5개 중에서 어떤 거? 업무정지만 시효 제도가 있어요. 몇 년? 3년. 없고 오로지 업무정지. 자, 깊게 내면 이제 업무정지 사유도 알아야 돼. 사유에다 붙여갖고 저걸 내버리면 업무정지 사유를 또 몰라고 못 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상급기관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있죠. 아까 우리가 총회 의결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 5일 내에 보고 기억나? 나머지는 보고 없어. 자격 취소만 며칠 이내 보고. 아까 협회할 때 총회 의결하고 옆에 적었잖아요. 여기서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있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운 바 있죠? 네. 어떤 것만? 등록 취소 있어요? 업무정지 있어요? 네. 자격 취소는? 없어요. 자격 정지는? 없어요. 지정 취소는? 없어요. 두 가지. 앞에 다 배웠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중강경. 중복 위반할 수도 있죠? 네. 그럼 가중강경 제도가 있는 것은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만? 업무정지 몇 분의 1? 2분의 1.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거. 됐어요? 네. 여기는 가중권자가 등록관청. 여기는 가중권자가 시도지사.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상한설이 6개월. 자,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이걸 정리해 놓고 자,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책 보세요. 333페이지. 자, 333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자, 보통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 말하죠?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 제목에서는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2가지 몇 줄 봤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도표에서 다 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양가로 2번 첫째 줄. 자, 취소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 지문 있어요? 네. 예.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교부한 시도의식의 통보. 그럼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청문. 아니, 청문 거치고 또 자격정지는 의견 제출까지 해놓고 통보해주면 교부한 데서는 그냥 방망이만 뜯는다 이 말이야. 취소만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은 다 어디서 하고? 사무소 쪽에서 다 하고. 이해됐어요? 통보만 해주면 교부한 데서는 취소만 시킨다 이 뜻이야. 그 지문 중요합니다. 자, 녹색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격 취소 사유 있어요? 네. 주어 동그라미 서술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하야한다. 하야한다가 바로 기속이라 이 뜻이에요. 시도지사가 처분청이고 하야한다.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있죠? 네. 4가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2가지만 할게요. 자격 취소 사유 3번하고 4번이 체크하세요.
자격 취소 3번 뭐라 그랬어요? 또 아니 저 3번에 있다 말아보라 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해도 자격 취소죠? 네. 그러면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이게한테 업무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업무 자격 취소돼 버리고 또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3번? 다른 개공 임원 사원 뭐 이런 거 된다고 해놨어 안 해놨어? 거기 없어? 아니 그 내용에 보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소공이 업무를 하거나 이거 있죠? 네. 하거나 그랬잖아요. 네. 또는 다른 개공원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되는 경우 그 지문 있어요? 네. 거기 밑줄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이중 소속. 네. 그걸 이중 소속이라래. 그러면 소공이 자격 정지 받으면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을 하면 자격 취소돼 버리고 또 다른 데 취업해도 자격 취소돼 본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자격 정지 받으면 일해도 안 되고 취업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자격 취소, 이중 소속도 신경 써봐. 이해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번이 더 중요하죠. 어느 법 위반? 이 법 위반에서 뭘 받아야 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자격 취소야. 네.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서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자격 취소 돼 안 돼? 안 돼. 왜?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돼? 그 이유는?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충족이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돼요?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 네. 자격 취소돼? 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네. 그럼 왜 취소가 된다 그랬어 이건? 집행유예라는 것은 선고는 됐죠? 네.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취소야. 네. 이건 자격 취소돼요.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은 선고유예를 받으면 취소돼? 그 이유는 선고 자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그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몇 줄 보시면 돼요. 다른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 받으면 안 되고 중개사법 위반해서 선고유예도 아니고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형도 아니다고 나와 있죠? 네. 없다 나와 있죠? 네. 집행유예는 적어놓으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네. 집행유예는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밑에 보세요. 또한 형의 선고를 이유로 자격이 취소하기는 반드시 해당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한다. 확정되라 그랬죠? 그래서 예문이 나왔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 항소했어. 그죠? 그러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므로 자격 취소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역 받았는데 항소를 했어. 그럼 2심에서 또 징역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격 취소 안 시킨다 이 말이야. 항소가 됐으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사후조치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시도의사 동그라미 며칠이네? 5일.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쳤죠? 통지 동그라미. 이거 5일 내 보고한다는 거. 보고 신경 써야 되고 통지 며칠이네? 5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 반납 두 번째 줄 며칠 이내 반납? 7일. 교부한 시도의사에 반납합니다. 그리고 분실 등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의사에 제출하라고 나와 있죠?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이내 반납? 7일. 교부한 시도지사. 끝. 자, 오른쪽 페이지 효과 한번 봐드릴게요.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년. 그 1번이 그거예요. 3년 이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자격 취득할 수 없다는 소리죠? 앞에서 결격사유일 때 배웠어요. 2번 등록하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유는 결격이니까.
그러니까 3년간 자격도 취득 못하고 중개업도 못한다 이 뜻이야. 자,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가 취소돼? 등록이 취소. 뭐가 취소돼? 등록. 이게 자격이 취소되면 따라서 등록 취소돼 버려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나중에 쉬워져.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냐?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자, 첫째 줄 대상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소공. 소공만 동그라미.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거 별표 쳐 놨어요? 이건 문장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 보세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소공 동그라미죠, 소공. 아니, 소공 말고 자격정지.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동그라미죠.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때는 언제까지 통보? 주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자, 이게 통째로 외워야 돼.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주 틀려. 그러면 지금 그 문장을 다시 봐드릴게요. 누가? 등록관청은 누구요? 여기로 말하면 서북구청이죠. 그럼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쉽죠. 그런데 누구에게 통보하라 그랬어요? 시도지사에게. 이건 보고요, 통보요? 통보입니다. 보고 아니에요. 지체 없이.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뒀어요?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하기 쉬우면 여기서 발견하기 쉬운데 자기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내린다 이 말이야. 자기는 권한이 없어. 정지 처분청은 시도지사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 주어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답니다. 상한이 6개월이란 거 할 수 있다. 재량.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체크해 보세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고. 자격정지요. 그러면 복습 한번 할게요.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 안 하면. 2주 전에 내가 배웠어. 대답하신 분이 있어. 얼마? 업무정지? 확실해. 정말로? 옥상에 갔다 올릴 수 있어요. 가만 보니까 거기 안 나왔네. 옥상에 올라갈까봐. 저기가 대체 그죠? 아? 오늘 비 오니까 옥상에 올려보려는데 500만 원이야 과태료라고 했어 안 했어?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이걸 내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하라 그랬죠? 근데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내가 한번 찾아. 예, 거기 233페이지 나와 있어요. 233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그 동그라미 2번 500만 원의 과태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 단원별로 다 했던 것들이요. 그렇죠?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했던 거라고 단원별로 해서 모아서 한다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 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려면 자격 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얼마? 500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건드려 드린 거예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그 7번 체크 보세요.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뭐요? 매무, 보고, 관직, 상. 그러면 서공이 금지행위 위반하면 자격 정지라고 이 앞주에 배운 것 같은데?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딱딱 떼야 돼.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이렇게 딱 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를 일단 신경 써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격 정지 기준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후단 시도지사는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한겨? 2분의 1.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거기 밑줄 것이고
처분청, 즉 가중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거 알아야 돼. 거기다가 이제 등록관청 넣어놓으면 또 맞다고 찍고 나오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가중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자격정지는 누가 가중해? 시도지사. 거기다 이제 업무정지 등록관청 넣어놓으면 또 맞다고 찍고 나와.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효과 나와 있어요? 네. 첫째 줄, 두 번째 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못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러면 다른 데 취업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으면 이중 소속도 못 하고 중개업도 못 한다 이 말이야. 아까 하면 자격 취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번에 뭐면 자격정지 받으면 그만두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요. 결격 사유가 돼서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제목 나와 있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개공.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이 두 가지예요. 아까 이거 대상자는 개업공인 중개사라고 했어, 안 했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두 가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몇 가지? 두 가지. 밑줄 그으세요? 자, 양가로 2번. 밑줄 안 그어졌네? 자료 제공 요청 나와 있어요? 예, 첫째 줄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가로로 묶어보세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그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위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자, 어디다 요청할 수 있다요? 공정거래위원회. 자, 이것도 우리 법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내용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또 밑줄 안 그어놓으면 본 적이 없다 그래 버리니까 한번 밑줄 그어봐. 이해됐어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봐주세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등록 취소로 넘어갑니다. 등록 취소는 아까도 이해했지만 기속하고 재령 둘 다 있죠? 네. 기속이 필치를 뭐요? 절대적 등록 취소, 절치, 기속, 한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총 여러분 교재 9가지가 돼 있어요. 8가지. 8가지죠? 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등록관청을 하회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해볼게요. 1번 체크해보세요. 1번. 1번 중요하고,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저기 7번 체크해보세요. 1번하고 7번 두 가지만 할게요. 안 한 것은 다 했어 옛날에. 1번이 왜 중요하냐면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예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등록 실효 사유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효력이 사망할 때 이미 없어지죠? 근데 우리 법에서 별도로 취소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취소 사유도 되면서 실효 사유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필치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 거치라 그랬죠. 그런데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하면 청문을 거쳐 안 거쳐? 절대 청문을 안 거쳐. 성질상 못 거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망 때문에 취소가 되면 등록증 반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등록증 반납 안 한다 그랬죠? 네. 왜 안 해요? 아니, 뭐, 상속인이랄 때 같이 사는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법에 규정이 없어. 네. 법에 전혀 규정이 없어. 그러면 해산할 때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대표자이었던 자. 지금 대표자가 아니죠. 해산되고 그랬으니까. 옛날 대표자. 이것이 이제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반납 똑같아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자, 종합 정리할게요. 사망 해산은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도 된다. 이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청문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원래는 거쳐야 되잖아요. 취소하려면. 그리고 사망 때문에 해산되면 반납 규정이 없고 해산 때문에 하면 해야 돼. 자, 뒷배 넘겨보세요. 7번. 7번을 보시게 되면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뭘 했어요? 업무. 누가? 개공. 그러면 등록 취소죠? 그러면 이건 임치요, 필치? 필치. 그리고 뒷지문을 신경 써봐. 뒷지문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서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했어, 안 했어? 그럼 서공이 자격 정지 받고 있는데 사장이라고 일 시키면 돼, 안 돼? 일 시킨 개공에게는 반드시 등록 취소. 그 뜻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이건 뒷지문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당연히 등록 취소지. 근데 이제 자격 정지 받은 서공으로 일 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서공이 또 일을 해버리면 어떤 죄지? 자격 취소돼. 자기가 자격 정지 받은 상태잖아요. 일 시킨 개공은 필치가 되고 본인은 자격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시켜도 안 되고 시킨다고 하면 안 돼.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있습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임치 또는 상치. 상치가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 또 재량. 하야한다, 할 수 있다. 다 비슷비슷한 같은 개념들이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는 자, 주어 동그라미, 등록 관청 동그라미, 오른쪽 쳐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쓰세요? 그러면 임치는 청문 거칠까 안 거칠까? 거쳐. 필치든 임치든 취소하기 전에는 무조건 청문 기회를 줘야 돼. 두 번째 청문 동그라미. 청문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후단 밑줄 그었어요. 다만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할 때는 업무정지, 즉 6개월 보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그러니까 임치는 전부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등록 취소 안 하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거꾸로 업무정지가 임치가 돼? 안 돼요. 업무정지가 임치가 된 건 아니고 임치는 업무정지가 될 수 있어. 근데 업무정지가 임치된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치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자, 4번 체크하세요. 4번 체크했어요? 법인 개공이 뭘 했을 때? 겸업 위반. 겸업 2주 전에 배운 거 기억나요? 6가지 위반하면은 임치. 그 속에 건설업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감정평가 안 들어있죠? 법인 개공이 그런 거 하다 걸리면 임치.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뒤편 넘겨보세요. 11번 체크합니다. 11번. 자, 11번은 옛날에 한 번 했나? 한 번도 안 했죠? 이거 건드려야 돼.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했다. 이게 나오죠? 아까 관계, 그 공정거래인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그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해서 같은 법 27조, 27조가 뭐예요? 모르겠죠? 밑에 저거 시정조치. 그 밑에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28조가 과징금. 저거 봐.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의 매대. 최근 2년의 2회 이상 밑줄 보세요. 최근 2년의 2회 이상. 최근 2년의 2회 이상. 자,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독점규제법 위반해서 최근 2년의 2회. 이렇게 양계해보세요. 임치입니다. 독점규제법 위반해서 최근 2년의 몇 회? 2회. 임치. 이 독점규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두 군데만 나와. 임치하고 업무정지 두 군데만 나온다고. 임치하고 업무정지 몇 군데만 나와? 두 군데. 그래서 처분하기 전에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밑줄 긋은 거 그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최근 2년에 몇 회 이상? 예. 자, 이렇게 공부해서 임치입니다. 임치. 독점규제법 위반.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들어가세요. 자, 청문 거치라 그랬죠? 아까 임치든 필치든?
자, 오른쪽 페이지. 등록 중 며칠이나 반납? 7일. 두 번째 줄 7일 밑줄 그시고 등록 관청 동그라미. 등록 중은 등록 관청에 반납하는 거예요. 등록 관청에 반납한다는 거. 다른 데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밑줄 그으세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대표자이었던 자가 며칠에 반납? 7일. 근데 여백에다가 사망시는 반납한다 안 한다?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 개공 사망할 때는 반납 규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거기 업무정지 들어가 볼게요. 업무정지는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 두 번째 줄 명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 재량이란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원래 개공대로 하는데 예적으로 분사무소별로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는 딱 앞쪽 뒤쪽까지 해서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모르면 뭘 찍어라? 그리고 아까 임치도 다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업무정지 찍어야 돼. 근데 그건 찍은 건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1번 체크하세요. 1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단원별로 다 했던 거예요. 단원별로.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용인. 그럼 고용인 소공도 있고 보존도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중개업 하는 도중에 잘못해갖고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해소하라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사장에게 뭐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 1번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결격사 있으면 2개월 이내 해소하라. 안 하면 업무정지. 그 뜻이에요, 1번이. 그러면 이거다고 우리가 앞에 결격사유 할 때 또 배웠죠? 임원, 사원이 결격사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2개월. 그러면 법인 개공이 어떤 자재? 법인 개공 소속하에 경영자가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2개월 이내 해소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사장에게 어떤 자재? 필치. 기억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조금 결격사유 할 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2번 체크합니다. 몇 번? 12번. 12번 보고 있어요? 자, 개공이 뭐를 써요? 조직한 사업자 단체 그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26기만에 같은 법 27조가 아까 뭐라 했어요? 시정이었지. 28조가 과징금. 처분, 다른 처분을 받은 게 업무정지. 아까 2년에 몇 회 이상? 그건 임치. 그냥 처분 받으면 업무정지. 두 군데밖에 안 나오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한 건 이해되셨어요? 그냥 처분 받는 것은 업무정지. 2년에 몇 회? 2회. 임치. 이렇게만 공부해 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CO 있습니까? 첫째 줄 두 번째 줄 찍으세요. 개공 후 업무정지 기준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할 수가 없다. 사유 지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업무정지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은 CO를 말한 거야. 이건 오로지 어디만 나와? 업무정지.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없어요. 등록 취소도 없고.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업무정지 기준 나와 있죠? 첫째 줄 후단 등록 관청은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자,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업무정지가 몇 분의 1? 2분의 1 포함해서 가중관계 할 수 있다. 근데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업무정지는 누가 가중강경권자다? 등록관청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끝. 자, TP 넘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거래정보사업자 무슨 취소? 지정취소. 나와 있죠?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량 취소란 말 동그라미. 자, 처분청은 두 번째 국장이란 말 동그라미. 그러면 아까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마지막 줄로 청문 동그라미. 청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지정 취소는 우리가 앞에서 다 한 것 같은데 거래 정보만 할 때 기억나? 했어. 2주 전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지정 취소 사유는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으로 뭘 받을 때? 지정.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쳐 기억나죠? 그럼 다른 제재는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지정 취소만 돼요. 두 번째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 그랬죠? 받지 않거나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되면 지정 취소가 된다 그랬죠? 그럼 다른 제재하고 같이 된다고 했죠? 뭐? 5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그죠? 자, 2주 전에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고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걸 해버리면 지정 취소도 되면서 1년하고 1차 징역 벌금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도 지정 취소 된다고 했죠? 1년. 그럼 이때는 다른 제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사망 해산.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정보 해산하면 지정 취소 된다고 했죠? 그럼 다른 제재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운 의정사 옛날에 한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봤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제목이 뭐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이 승계도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제 이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것까지 해야지 처분이 끝나거든요. 다음 주에는 벌칙하고 뭘 해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뀐 것도 많죠. 예, 그 전에 그래서 오늘은 승계까지 끝내야 돼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348페이지 펴놓고 칠판을 봐주세요. 승계 종합 설명할게요. 이 승계 제도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럼 폐업은 몇 개월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 6개월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몇 개월 했다고? 6개월. 그래서 이제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을 뭐라고 표현해요?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 그럼 개념이 어려운 건 없죠? 다시 등록했으니까 재등록이지. 맞죠? 그러면 이 기간을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란 말을 쓰지. 무슨 기간? 폐업 기간.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해요, 안 해요? 해요.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지위 승계한다. 그럼 어떤 지위가 승계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죠.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그럼 여기서 행정 처분은 어떤 처분만 승계가 돼요? 저 5가지 중에서? 업무정지만 승계돼요. 그리고 또 과태료.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죠. 자, 이것만 승계됩니다. 또 하나가 위법행위를 승계한다.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승계한다고 했죠? 그러면 위법행위는 저 중에서 어떤 위법행위만 승계가 돼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돼요. 그러면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행정처분, 이 사람이 지금 폐업하기 전에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한번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업무정지 한번 받고 또 과태료 한번 받고 나서 폐업을 했어.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등록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업무정지 받은 거 가져와, 안 가져와? 과태료 받은 걸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몇 년간? 1년간 가져와. 근데 폐업일로부터 1년이에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처분 받은 날입니다. 이때부터 1년 승계된다. 그러면 이거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재등록, 이 사람이 재등록하면서 다시 잘못해갖고 과태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 예를 들어서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이거든요. 그 안 해갖고 적발이 됐다고 가정해봐. 그럼 어떤 죄제? 업무정지 기억나? 업과 다시 과. 업무정지입니다. 기억나? 이 앞달에 배운 거. 업무정지. 이걸 안 가져왔으면 업무정지 내려, 못 내려? 못 내려. 과태료만 내려야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걸 처분받은 사실을 가져온다 이 뜻이야. 합하면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이거. 오늘은 안 했는데 저거 업무정지 사유야. 이해됐어요? 네. 자, 끝났고. 그럼 밑에 거 설명할게요. 밑에 것은 뭐냐면 이 개공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보수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초과 보수 받으면 필치요, 임치요? 임치. 그러면 서북구청에 걸렸어.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승계제도 없으면 취소 안 당하려고 알아서 폐업을 해봤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등록하려고 조용해지면. 근데 지금 필요 없어. 폐업했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건을 가져와, 안 가져와? 여기서 등록 취소시켜. 옛날 저 초과 보수 받은 사실. 그럼 취소되면 우리가 앞에서 몇 년간 못 한다고 배웠어요? 3년. 근데 재등록 개공이 저것 때문에 취소되면 3년에서 뭘 빼줘요?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죠? 그럼 폐업 기간이 칠판에서 몇 개월? 6개월. 그럼 결격 사유는 몇 년? 2년 6개월이 결격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재등록 개공이 취소당하면, 승계하고 취소당하면 3년이 될 수가 없어. 무조건 뭘 빼줘야 돼? 폐업 기간. 그럼 결격 사유는 몇 년 몇 개월? 2년 6개월간 결격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예외적으로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죠? 이거. 어떤 경우 승계 안 돼?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지금 승계된다 그랬잖아요. 등록 취소는 알아서 몇 년 쉬어버리면? 3년 쉬어버리면 승계가 안 돼. 왜 그래요? 3년에서 폐업 기간 빼준다 그랬죠? 그럼 3년에서 3년 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승계를 안 시켜. 그럼 업무 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니까 6개월 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법에서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 1년간 알아서 쉬면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전부야. 이제 이거 전부니까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습득하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348페이지 녹색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 붉은색 이거 말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서 단 법인 개공은 누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표자 동그라미.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녹색 2번 지승계의 효과 양가리 1번 제목 밑줄 그으세요. 폐업 신고 전에 받은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 그러면 모든 처분이 다 승계가 된다는 건 아니죠. 첫째 줄로 단 업무 정지하고 뭐? 과태료. 거기만 묶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언제부터 1년? 처분일. 여기서 이제 그 폐업일로부터 1년 그러면 틀려버려요. 처분일로부터 1년 그 신경 써야 돼요. 나머지 다 부연 설명이요. 해설해 놓은 거라고. 안 읽어봐도 돼요. 이해되셨으면. 자, 양가리 2번 제목 읽으세요. 폐업 증후 위반 행위 동안에 위반 행위로 인한 재등록 개공 후 처분 나와 있어요? 칠판에서는 이것은 위법 행위 승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칠판에서는 이걸 말해요. 위법 행위 승계. 위반 행위. 자, 기억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등록관청은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 등록 취소 가로로 묶으세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질문했어요? 네. 예,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 있어요? 네. 기억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재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후 등록 취소 동그라미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폐업 기간이 몇 년?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더 이상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 질문 있어요? 네.
자, 뒷페이지. 니은 있어요? 폐업 신고 전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동그라미.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그 폐업 기간이 몇 년? 1년. 1년 동그라미. 더 이상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그 말은 승계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론상으로 하면 그럼 6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1년으로 그냥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파트 처분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이해됐어요?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체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는 벌칙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 거예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개정이 많이 돼서 옛날에 그 정오표 줬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